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오늘은 유니버셜 디자인 두 번째 시간 논술형 평가를 어떻게 하면 잘 볼 것인가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있으니까 이번 시간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만 잘 들어도 여러분들 논술형 평가 잘 준비하고 쓸 수 있으니까 조금만 집중해 주세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유니버셜 디자인이란 무엇인가? 성별, 연령, 국적, 문화적 배경, 장애 유무에도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쓸 수 있는 제품 및 사용 환경을 만드는 디자인을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라고도 불리기도 해요. 그리고 한자로는 범용 디자인, 널리 쓰인다라는 범용 디자인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예전에 수도꼭지는 이렇게 생겼었어요. 지금도 이렇게 생긴 수도꼭지가 있는 곳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아기의 힘으로 돌려가지고 레버를 잠그고 열고 하는 방식이었는데, 이 방식이 어린아이라든지 손가락이 불편하신 어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디자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힘으로도 어린아이라든지 손가락이 없어도 레버를 조절할 수 있는 이런 디자인들을 개발하기 시작한 게 바로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집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손잡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레버식 손잡이. 이 예전에 원통형 손잡이였는데, 원통형 손잡이는 어떤 손에 아기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새는 많이 이런 식으로 어린아이라든지 노인들이 쉽게 문 열 수 있도록 만든 이런 레버식 손잡이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콘센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잘 뽑히지 않을 때가 있죠. 굉장히 꽉 맞물려서 뽑히지 않을 경우에 집게 손가락이랑 엄지 손가락을 이용해서 뽑으려고 해도 잘 안 뽑히는 경우가 있었을 텐데, 물론 여러분들은 고등학생이고 또 힘이 센 사람들은 쉽게 뽑을 수 있겠지만 검지나 엄지를 다친 사람들일 경우나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뭐 어린아이, 노인 같은 그런 다양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손쉽게 콘센트를 뽑을 수 있는 이런 디자인들을 바로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 생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저상형 버스인데, 예전에는 버스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야 됐기 때문에 장애인들을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선진국 같은 경우에 그런 저상형 버스가 많이 보급이 되었고, 우리나라도 지금 거의 많이 보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이용할 수 없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용하지만 어떤 소수의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그런 사람들은 이용을 못하는 것은 좋은 디자인이 아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범용 디자인을 만드는 게 유니버셜 디자인의 최종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을 보시면 일반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세면대를 쓸 수가 있는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우리와 앉은 그런 높이, 그러니까 손을 씻는 높이가 다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홈을 마련해서 이거를 눕히면 장애인들도 쉽게 이렇게 너무 손이 꺾이지 않게, 손목이 꺾이지 않고 불편하지 않게 만든 아주 좋은 디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실에서 우리가 자주 마주하는 것들인데요. 자동문 같은 것들도 이제 누구나 이용할 수 있죠. 어린이라든지 뭐 장애를 가지고 휠체어를 탔던지 무거운 짐을 들고 있던지 뭐 택배 기사 아저씨라든지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자동문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자동문이기 전에는 누군가 열어줘야 되고 계속 잡아줘야 되고 이런 어떤 불편함이 있었겠죠. 장애인들은 휠체어를 탔기 때문에 양손을 쓸 수가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꼭 항상 누군가를 기다리거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본인의 불편함을 남에게 계속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그런 것들에서부터 해방시켜 준 게 바로 요 자동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사로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장애를 가진 사람 계단을 굉장히 두려워했다 그래요. 지금도 이런 경사로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어, 몇 년 전에 선생님 반에도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친구가 있었는데 항상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학교 시설에서도 그 친구가 이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실제로 도우미 친구들이 몇 명씩 이렇게 붙어가지고 휠체어를 옮겨주거나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 친구를 이렇게 여러 명이서 들어가지고 옮겨주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불편함들을 최소화시키는 것들을 바로 이런 유니버셜 디자인이고, 또 우리 아파트 입구 같은 데 보면 경사로 같은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장애인들도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고 생활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들이 바로 최종적인 목적의 유니버셜 디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거는 이제 컨셉 디자인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제품으로 만들기 전에 아이디어를 이런 식으로 컴퓨터 그래픽으로 디자인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욕조가 위에 있던 욕조가 밑으로 내려와서 욕조가 되기도 하고 또 조명이 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 나이 드신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릎이라든지 관절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턱을 넘어서 욕조 안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나이가 어리고 젊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아마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계신 친구들은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높이가 높은 욕조들을 어떻게 하면 쉽게 걸어가서 어떤 누구 타인의 도움이 없이 자기 스스로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욕조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 유니버셜 디자인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디자인이 아니고 항상 우리가 마주하고 경험하고 그런 공간에 있는 것들,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이 불편함을 겪지 않을까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디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니버셜 디자인은 왜 필요할까요?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전혀 불편하지 않은 것들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어린 시절에 이렇게 애기서부터 이렇게 태어나서 노화 과정을 겪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100년 후에는 여러분들이나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이 지구상에 없을 확률이 많겠죠. 물론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더 오래 사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인간은 대부분 성장하고 20대를 기점으로 이제 노화가 진행이 돼요. 30대부터는 노화가 진행이 되는데 다양한 신체적인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직 가장 젊고 그러기 건강한 나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부모님이라든지 할머니, 할아버지 아니면 주변의 가족이라든지 친구 중에 어떤 장애를 겪고 있는 친구나 가족들이 있다면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은 장애가 없고, 선생님도 장애가 없고, 이렇게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지만, 후천적인 장애를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고라든지 병이라든지 이런 걸 인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장애인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장애인들을 배려하는 디자인에 대해서 관심을 조금만 더 가져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현실이 좀 더, 이렇게 좋게 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전에 봤던 그런 그 욕조도 있지만 그건 약간 조금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보기에는 컴퓨터 그래픽으로 좀 구현한 그 욕조라고 한다면 이런 거는 실제적으로 만들 수 있는 욕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접혔다가 내려갔다가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이 턱도 조금 아직도 더 높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높은 욕조를 넘는 것보다는 이 정도면은 어린아이도 쉽게 들어가서 이 안에서 올릴 수 있고 이렇게 노인들도 이 정도는 넘어갈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해서 디자인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이제 시험 얘기를 할 텐데요. 여러분들 유니버셜 디자인의 개념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선생님과 한번 읽어보고 요거를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손으로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정리해서 써보면 됩니다. 장애의 유무나 연령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 디자인을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라고 한다. 디자인 for all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작동이 불편하거나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해서 누구나 간단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누구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나.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제약을 받고, 장애인은 제약을 받고, 노인은 제약을 받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제약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라면 장애 유무, 성별, 나이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누구나 간단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된다. 그리고 인간을 배려하는 디자인을 통해 소외받지 않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누군가가 소외되고 상처받는 디자인이 아니고, 물론 기능적으로는 완벽하고 디자인적으로 너무 아름답게 만든 유명한 디자이너의 작품일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일반인들이 좋아할 수 있는 디자인일 수 있지만, 어느 누군가에게는 그 디자인이 상처받을 수 있다는 거를, 디자인을 꿈꾸는 여러분들, 제품 디자인을 꿈꾸거나 시각 디자인, 광고 디자인 쪽으로 디자인을 희망하는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을 항상 소외받지 않고 누구나 다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디자인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최종적인 고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리적인 장애를 넘어 감성까지 배려하는 디자인이다. 물리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신체적으로 어떤 촉감을 느끼고 뭐 물리적인 힘을 주어서 작동시키는 그런 디자인들이 있다면, 그런 걸 넘어서 이제 소리라든지 시각, 감각, 촉감 뭐 이런 것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감성까지도 만족시킬 수 있는 디자인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게 바로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상 안에서 따뜻한 시선으로 사람을 관찰하는 디자인, 형태와 기능을 배려한 인간 중심의 디자인이다. 그래서 이런 디자인들이 발전하게 된 것은 아마 우리 가족들 중에 누군가가 사고를 당했거나 아니면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옆에 두고 있는, 지인이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몸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보고 이런 디자이너들이 따뜻한 시선으로 관찰하고 노력해가지고 만들어서 많은 부분 여러분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지금 생활 속에서 있는 여러 가지 제품들, 그리고 건축, 환경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모두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누군가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디자인할 때는 굉장히 불편하고 어색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계속 불편한 것들을 재가공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어떤 그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많이 불편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유니버셜 디자인의 7대 원칙 한번 선생님하고 읽어볼 텐데요.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유니버셜 디자인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니까 별표를 치셔야 돼요. 유니버셜 디자인의 개념은 중요하다. 장애의 유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해해서 쓰는 걸 원합니다. 물론 핵심 단어들이 들어가면 좋지요.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라든지 제거해, 불필요한 거 제거해, 누구나 간단하게, 그리고 감성, 뭐 소외받지 않고 이런 핵심적인 단어들이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해한 부분을 풀어 쓰시면 그렇게 외우느라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를 글자 하나를 다 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외우면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한 내용, 그 선생님이 지금 얘기했던 것들을 이해한 내용들을 적으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유니버셜 디자인의 7대 원칙을 쓰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 7대 원칙을 여러분들이 다 외우기에는 또 너무 또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3가지 이상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요 7가지 중에 3가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쓸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이게 지금 글로 공부해서 쓴다고 생각하면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공평한 사용. 공평이란 말을 다 알고 있죠? 여러분들 제일 중요하게 학교 생활에서 맨날 공평하다, 평등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공평한 내용이라는 건 다양한 능력을 지닌 사람들에게 유용하고 고루 판매될 수 있는 디자인이다.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 어떤 소수에게만 이용되는 디자인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이용할 수 있는 공평한 디자인이 된다.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이해했죠? 공평한 사용.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공평하게. 쉽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학문적으로 외우려고 하면 어려운데 그냥 이 말 그대로 풀어 쓰시면 됩니다. 공평한 사용. 자, 2번 한번 볼게요. 사용상의 융통성. 야, 이 사람 참 융통성 없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사람이 법과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어떤 모든 상황에 다 그거를 적용을 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이제 융통성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 사용상의 융통성이라는 거는 개인의 선호도와 능력을 수용하는 디자인이다. 그러니까 왼손잡이만 쓸 수 있는 가위를 생각해 보세요. 오른손잡이는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렇지만 우리 세상에는 거의 대부분 오른손잡이 가위가 많이 있죠. 왼손잡이들은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양손을 다 쓸 수 있는 가위. 사용상의 융통성이 있어야 되는 디자인이어야 된다. 이 말이 결국에는 이 말과 똑같은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간단하고 직관적인 사용. 사용자의 경험, 지식, 언어 능력, 현재의 집중도와 관계없이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이 된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우리가 샀는데 배우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핸드폰을 사가지고 핸드폰을 이해하고 공부하는데 막 몇 날 며칠이 걸리면 그거는 간단하고 직관적인 사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관이라는 거는 그냥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을 때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떠오르는 대로 눌렀을 때 그게 그대로 작동을 하고 그렇게 이동을 하고 그렇게 움직여줘야지만 그게 바로 직관적인 사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직관적인 사용이라는 게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또 어떤 경험이나 지식에 의해서 언어 능력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봤던 우리 컨센트 같은 경우에 구멍이 가운데 뚫려 있잖아요. 이 구멍이 뚫려 있을 때는 우리가 집게 손가락을 넣어서 뽑으면 되겠다라고 이렇게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어린아이도 아마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할 거고,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는 문명이 이렇게 발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이런 것들을 주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바로 직관적인 사용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고 직관적인 사용. 자, 1번, 2번, 3번 중에 어려운 내용이 있었나요? 없었죠. 굉장히 쉬운 내용입니다. 자, 4번.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쓰면 여러분들이 다 잘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4번, 5번, 6번, 7번도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정보 이용의 용이 주변의 조건이나 사용자의 감각, 능력에 관계없이 필요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디자인을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 엘리베이터에 탔을 때 화살표 같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위에 화살표를 눌렀을 때는 위로 올라간다라는 걸 알고 있고 밑에 화살표를 눌렀을 때는 밑으로 내려간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층을 눌렀을 때 엘리베이터 안에서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이걸 눌렀을 때 이 버튼에서 불이 들어오기도 하죠. 그러니까 내가 밑에 내려가는 걸 눌렀는지 올라가는 걸 눌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을 때 보면 불이 들어와 있으면 알 수가 있겠죠. 자, 오류에 대한 포용력이라는 것은 위험한 상황이나 의도하지 않은 조작에 의한 나쁜 결과를 최소화하는 디자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횡단보도 지금 하나의 예시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이 횡단보도가 밤에 보면은 이렇게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불이 녹색 불이 들어왔을 때는 길을 건널 수 있고 빨간 불이 들어왔을 때는 경고 표시로 건너면 안 된다라는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한 거죠. 그래서 위험한 상황을 닥치지 않게 최대한 이런 안전 설치를 더 많이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적은 물리적 노력, 물리적인 노력, 어떤 힘을 가하지 않고 편안하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 된다.
아까 우리 처음에 봤던 수도꼭지가 이 6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적은 물리적인 노력. 자, 7번 한번 보겠습니다. 7번 접근과 사용을 위한 충분한 공간, 신체 사이즈, 자세, 이동 능력과 관계없이 접근, 도달, 조작이 사용할 수 있는 적정 크기와 공간을 제공하는 디자인을 바로 접근과 사용을 위한 충분한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니버셜 디자이너들은 이 7가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고 염두에 두면서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1번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안 사용하는 게 아니고 1번부터 7번까지를 고르게 다 생각을 해보고 디자인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다 1번부터 7번까지가 잘 버무려졌을 때 우리가 아주 좋은 유니버셜 디자인,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하철에 가보면 우리 손잡이가 있는데 손잡이가 다 같은 높이로 돼 있으면 키가 작은 사람은 손잡이를 이용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키가 크거나 작거나 모두가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이런 디자인을 바로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상버스는 아까도 이렇게 봤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저상버스를 점차 도입하고 있어요.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거의 다 이 저상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아직 좀 도입률이 좀 낮기는 하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의식이 선진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많이 배려하는, 남을 배려하는 이런 디자인들을 많이 도용하고 널리 보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생각해 보기, 여러분들이 미리 생각을 해와야 되는 부분인데요. 유니버셜 디자인이 사회적으로 가지는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적어보는 시험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미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짧게 그 개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써오시면 그날 그냥 바로 쓰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5번, 학교에서 다른 누군가에게는 불편할 수 있는 제품을 찾아보고 이를 유니버셜 디자인으로 구상하여 작품 계획서를 작성해 보자. 개선하고 싶은 제품명, 제작 목적, 개선점을 포함해서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원고지가 천자 원고지를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텐데요. 문제가 주어지고 그 원고지 형식으로 쓴 논술형 평가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잘 정리를 해서 논리적으로 선생님에게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모두 다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렇게 조금 누군가에겐 좀 재미없을 수 있었던 수업이었고 좀 이론이어서 이론 수업이어서 좀 딱딱한 수업이었을 수도 있는데 오늘 재밌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대면 수업 와서 선생님과 짧게 유니버셜 디자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수행평가를 논술형 평가로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온라인 수업이 계속 격주로 끼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할 시간이 많지가 않으니까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고 유니버셜 디자인에 대해 개념이라든지 아까 7가지 원칙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돼요. 뭐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에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 유니버셜 디자인의 7대 원칙을 한번 읽어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 오시고 미리 준비를 해 오시면 누구든지 20점 만점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